먼저 우리가 이제 이 연속적인 걸 볼 건데 연속적인 걸 보기 전에 먼저 얘가 되기까지의 과정들이 있거든. 어떻게 돼서 얘로 변하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점수를 매기는데 이런 게 있대. 뭐 10점짜리, 20점짜리, 10점짜리가 뭐라고 뭐 10점, 20점, 30점짜리가 둘, 셋, 뭐 다섯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10점짜리 학생들의 이렇게 10점짜리 우리 여기에 대한 평균 그런 거 매기고 싶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뭐뭐 공부했지? 평균이랑 분산, 그지? 표준 편차 이거에 대한 계산이었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뭘 계산하는 거냐면 확률 계산하는 거야. 그럼 우리 반 학생들 중에 10점 맞은 학생의 확률을 계산하고자 한다. 그럼 몇 분의 몇인지 알지? 총 몇 명 중에 몇 명짜리? 둘, 셋, 다섯 중이니까 확률은 얼마? 확률은 10분의 2라는 5분의 1의 확률을 갖는다. 그지? 그런데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지. 수학적 확률이라고. 그리고 전체 도형 있지. 전체 이렇게 생겼지. 이거분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중에 누군 거야? 여기 값만 치자고. 그치? 이렇게 선생님 지울게 그냥. 자 이렇게. 그러니까 얘분의 얘를 취한 게 또 즉 면적 따져보죠. 면적을 따져도 결국에 뭐가 되냐면 5분의 1 나온단 말이야. 이걸 보고 뭐라고 해? 이걸 보고 도형에 대한 확률이지. 우리 왜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것 중에 뭐 있었냐면 원형 다트가 예를 들어서 3등분이 돼 있다고 치자. 3등분이 돼 있고 1점, 2점, 3점이라고 하면 3점짜리 맞출 확률이 뭐가 되는 거야? 전체 면적분의 여기의 면적이니까 전체에 대한 얘니까 3분의 1의 확률 이렇게 했던 기하적 확률이라고 한다고. 얘를 보고 기하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기하적 확률. 이렇게 계산을 해오던 건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이 되냐면 얘가 연속적 확률의 변수가 아니야. 얘가 이제 진화를 해. 우리는 지금 3개의 그룹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는데 문제는 그룹이 3개가 아니라 엄청 많다고 치자. 우리 반 학생들 자 빵점부터 뭐 100점까지 애들 싸그리 다 계산을 해봤더니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정말 짜잘하게 점수들만 막 거야 선생님이? 엄청 촘촘하게 그려져 있을 수도 있지.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여기 중간 여기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내린 거 있지. 야, 이거 보고 뭐라 그러지? 얘를 보고 막대그래프잖아. 그치? 또는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 히스토그램이라고 배웠지. 맞아? 얘는 파란색 도형 보면 뭐라 그래? 그것과 X축 연결해 놓은 거. 도수분포 다각형. 생각나니? 걔네들의 면적은 어떻다라고 배웠지? 얘랑 같아서 다 잘라서 삐져나오는 거 안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넓이 똑같게 나왔었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면적의 값은 똑같은데 이 도수분포 다각형을 내가 여기도 그리겠다고. 그런데 정말 촘촘하게 하다 보면 지금 이 뭉뚱그려진 그림은 딱딱딱딱 꺾여 보이겠지만 얘를 촘촘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이렇게 곡선처럼 보이겠지. 그 곡선을 그려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형태가 그려질 거 아니야. 이러한 형태의 함수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게 우리 지금 써놨잖아 선생님이. 그 변화하는 거 뭐가 확률 즉 확률 지금 얘를 꽉 채워져 있지. 따닥따닥 붙어있는 건 밀도. 그래서 얘를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있고요. 좀 이따 우리가 또 뭐도 배울 거냐면 확률, 질량
질량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밀도에 대해서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선생님 여기 표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뭐로 작성을 할까? 자, 얘 형태에서 선생님 이걸 잡겠다고. 여기 자세하게 보면 꺾여 있는 형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꺾여 있는 형태만 그래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얘 형태가 그래프가 뭐 요따고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나는 여기 뭐 20점에서부터 50점까지 20점에서부터 50점까지에 해당되는 요 딱딱딱딱 요놈에 대한 이 면적이랑 여기에 해당되는 이 곡선의 20점에서부터 여기 50점까지에 대한 이 면적은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왜? 이 형태 선생님 방금 얘기 드렸죠? 히스토그램하고 부수분포 다각형하고는 면적의 값이 똑같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어디는 똑같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기본 전제하러 가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그런 선생님이 방금 여기서 확률 계산할 때 이거 보여드렸지. 전체분의 조각은 확률이라고. 오케이? 전체분의 조각은 확률이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기 있지. 20점에서 50점 맞을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어. 그렇다면 우리는 얘 자체도 기하적 확률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분의 뭐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치? 이게 확률이야. 얘가 확률이 되는데, 확률인데 우리가 알아둔 건 뭘 잡겠냐면, 우리가 전체 넓이를 전체 면적을 뭘로 할 때 1로 하면, 전체 넓이를 1이라면 전체 넓이가 1이면 결국 확률은 뭐가 되겠어? 확률은 면적이라지. 알겠니? 그냥 요 넓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확률이 되는 거지. 1분의 1이니까. 그렇지? 전체 면적, 전체 이 통짜배기의 면적을 1로 잡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20에서 50점 사이에 가능한 확률은 결국 전체 넓이분 1분의 1이니까 이 넓이 자체가 뭐가 될 것이다? 확률이 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라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자면, 첫 번째 특징은 확률 밀도 함수면 확률 자체에서 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 즉 그래프를 fx라고 잡는다면 fx는 항상 어떻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확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알파, 베타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뭐라고 잡냐면 y는 fx에 대한 형태로 잡는다면, 그리고 전체 면적을 1로 한다는 뜻이 뭘 의미하냐면 이거지.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가 되는 거지. 생각나시죠? 우리 적분했잖아. 얘가 fx야. 그걸 만약에 빵점에서 100점이라는 시험을 봤다고 치면 빵점에서 100점까지의 이 면적 자체를 뭘로 잡겠습니다? 면적 자체를 여기 1로 잡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갑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표현이 다른 거야. 우리 시험은 빵점 맞아도 기본점수 5점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5점부터 100점까지가 되는 거지. 5점부터 100점까지가 전체 1이라는 걸로 봤을 때가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즉 기하적 확률이 되는 거야. 기하적 확률은
기하적 확률은 뭐랑 똑같더라? 면적과 같아지다. 면적과 같아진다. 다시 말해서 정확히 수학적 표현을 해드리자면 나는 확률이 궁금한데 그 확률이 뭐냐면 x가 m에서부터 n까지에 대한 확률이 궁금한 거야. 그러면 면적 자체 m분의 m에서부터 n까지에 대한 fx dx의 면적 자체가 얘가 뭐가 되나? 확률이 되는 거지. 확률. p, 즉 x라는 값이, 즉 점수가 몇 점에서 몇 점까지를 받을 확률은 전체를 1로 잡는다면 넓이 자체가 뭐가 되더라? 확률이 됩니다 라는 뜻이 된 거야.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 안 된 거야. 개인 연습하고 있는 거야. 자, 예제 하나만 보고 가자. 어우 미안합니다. 구간 여기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있다. 그랬을 때 fx는 ax 제곱에 플러스 b에 a는 뭐 0보다 작고 이것이고, 그랬을 때 최대값이 3분의 2가 나왔어. 그랬을 때 우리에게 확률 구하십시오. 0 이상의 2분의 1이 될 확률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얼마니 나온 것 같아. 여기 지워도 되죠? 이런 뜻이지. 여기 이차함수,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고 제한 변력 자체가 마이너스 1 이상의 1 이하야. 그러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y축에 대해서 대칭꼴이야. 이렇게 위로 볼록한 y축 기준으로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우리는 확률 밀도함수는 0 이상의 값에서만 따지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지어 놓으시고, 여기 최대값 얼마래? 3분의 1 되잖냐. 그치? 그 말은 이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식이 뭐가 되는 거야? fx는 얼마야? ax 제곱에 플러스 3분의 2가 되는 것이, 왜? 마이너스 1에서 1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딱 끊겨도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을 가질 거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어디만 따지겠습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그럼 내가 어딘지 몰라. 여기 딱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건 대칭성 있게 딱 그었어 선생님이. 1 이렇게로. 그러면 여기 전체 면적을 우리 뭘로 잡겠습니다야? 뭘로 잡겠다고? 전체니까 1로 잡겠습니다요. 이 상태로 정의했을 때니까 이 형태가 전체 넓이 1일 것이다요. 여기가 넓이 1이다요. 그러면 얘도 우리가 계산해야지.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ax 제곱에 플러스 3분의 2에 대한 dx 적분했더니 그게 얼마더라? 1입니다가 되는 거지. 전체 면적을 1로 잡겠습니다. 자, 생각나니 적분 이거 얼마지? 이 얼마니? 저 얼마? 까먹었어? 내려야지. 3분의 1 a x의 세제곱 플러스 3분의 2의 x 닫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또는 얘는 대칭성이 있으니까 0에서 1이랑 0에서 마이너스 1은 어때? 넓이가 똑같은 거잖아.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는. 그러면 요만큼의 몇 배 해도 돼? 2배 써도 됐었지? 자, 정리했더니 얘는 1이 된 거야. 그럼 여기는 자, 1 넣고 빼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정리하시면 되죠? 1 넣습니다. 그럼 3분의 1 A고요. 플러스 3분의 2고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A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정리했더니만 얼마니? 3분의 2 A. 자, 플러스니까 플러스 3분의 4가 1이다. 따라서 자, 2A의 플러스 4는 3이니까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네.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그럼 식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에 플러스 3분의 2가 된 거고 난 궁금했던 게 누군 거야? 0에서부터 2분의 1에 해당되는 여기에 대한 게 궁금했지. 여기에 확률. 이 확률은 전체 면적분의 0이 면적이니까 얘의 뭐만 계산하면 된다? 얘의 면적만 계산하면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P의 값은 뭐더라? 인테그랄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에 대한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에 플러스 3분의 2에 대한 적분값. 그렇죠? 얘는 계산 생략합시다. 이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역시 단지 그거야. 우리가 그냥 면적 중에 여기 면적에 대한 전체 면적분의 여기 면적을 하는 걸 전체 면적을 1로 잡으면 그냥 위에 거만 뭐가 됩니다? 확률이 됩니다. 아니야. 단지 면적 계산하는 걸 우리는 곡선 그래프 즉 적분을 통해서 면적을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것 뿐이고. 왜 못 배우고 있어?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 자,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쓸게. 구간 알파에서 베타까지에 대한 확률 밀도함수 fx라고 잡았을 때야 그냥 얘만이랑 똑같은데 선생님 그냥 생각하고요. 여기서 평균 계산해 보시면 평균 이렇게 쓰기를 썼죠? 평균 값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해요.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곱하기란다. 알파에서 베타까지에 대한 x의 곱하기 fx의 dx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서 확률 뭐라고 배웠지? 누구? 시그마 xi,pi 라고 기대값 배우지 않았어? 아, 확률이란다. 미안해. 선생님 확률이라고. 평균. 생각나? xi,pi. 저 여기야. xi,pi. 됐어? 그런데 이 xi,pi가 뭐에 역할을 하냐면 더해 나가십시오야.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얘는 면적이기 때문에 더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짜잘한 면적들을 선생님 아까 넓이 보여줬죠? 짜잘한 면적들을 더해 나가는 거야. 밑변 x고 얘 pi가 확률이야. 높이가 의미를 부여한다고. 즉 밑변과 높이 함수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평균의 의미를 띠고 우리가 얘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니까 자, 얘를 평균이라고 보면 분산값은 어떻게 되겠어? 우리 분산 뭐라고 배웠지? 이거 집어치우고 분산은 뭐야? 별량 제곱의 평균. 끝이 아니지? 별량 제곱의 평균에다가 빼기 평균. 그렇지 그거야. 별량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이야. 하나 더 있지? 뭐 있었어? 이게 두 번째 공식이야. 분산 두 번째 공식이고 분산 의미상의 공식은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 맞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뭐였어? 편차가 뭐야? 누구 빼기 누구? 별량 빼기 평균. 별량 빼기 평균.
제곱에 대한 뭐 평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별량 제곱의 평균. 자, 아무튼 이렇게 정리가 됐어.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지? 얘가 의미하는 바가 얘랑 x만 바뀐 거야. 그래서 인테그럴 알파에서 베타까지에 대한 x제곱 곱하기 fx의 dx 에다가 마이너스 얘 평균 우리 일반적으로 뭐 m 이렇게 잡죠? 뭐 마지 2x라고 모셔도 되는 거고. 됐습니까? 뭐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니까 생각하고요. 뭐 시험에 나왔던 거 문제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봅시다. 2012년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배점 4점짜리였고요. 구간 0에서 1짜리에서 확률 밀도함수 fx라고 잡았을 때 연속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4분의 1이라고 하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인테그럴 빵에서 1까지에 대한 ax 플러스 5에 대한 fx dx가 얘가 10이더라. 그랬을 때의 a값 구하십시오 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풀어보자. 우리가 얘를 알고 있습니다야. 연속 확률 변수를 통해서 확률 밀도 함수에 해당되는 값에서 평균 값을 어떻게 계산하더라? 여기더라. 이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인테그럴 어디에서? 0에서부터 1까지는 x 곱하기 fx의 dx가 이것입니다요. 4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얘는 이렇게 쪼갤 수 있지? 이렇게 쪼갤 수 있어.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에 대한 a 곱하기 x 곱하기 fx dx 플러스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에 대한 5 곱하기 fx dx는 10이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제 정리해봐. 요건 얼마지? 얘는 a는 별량이 변하는 값이 아니야. x가 아니니까 밖으로 나가도 되지. a배야. 그러고 나면 인테그럴 빵에서 1까지 x의 fx의 dx는 뭐야? 4분의 1이지. 그럼 얘는 뭐 곱하기 4분의 1? a 곱하기 4분의 1에 플러스 그 다음은 얘는 어떻게? 5 곱하기 뭔데? 5 곱하기? 잘 생각해봐.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던 거야, 기존에. 응? 그렇지! 쌤 아까 얘기 들었잖아. 이것에서 얘는 면적이라고 했잖아. 빵에서 1까지, 아니, 일단 5 빼놓고 생각하시면 얘 한 번만 더 쓸게. fx에 대한 dx, 얘가 뭐라 그랬어? 정의된 0에서 1부터에 대한 전체 면적이니까 얘는 뭐다? 전체 우린 1로 잡고 계산하겠습니다. 아니야. 그치? 따라서 얘 다시 계산했더니 4분의 a에 플러스 5짜리를 했더니 10이 됩니다. 따라서 a의 값은 얼마? 넘어가면 5고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이게 12년도에 나왔던 문제야. 됐지요? 뭐 때리고 들어오고 가방이라도 풀어 이 인간아. 내려가지 말고. 자,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 많이 어디서 들어봤을 거야. 정규 분포. 너는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뭐로 나오니? 모의고사 보면 100분율 나오지. 또 뭐 나와? 땡땡 점수라는 거 본 적 없어? 막 100점 넘는 점수, 막 내가 졸라 대박 잘 본 것 같은 그 느낌.
표준 점수 본 적 있지? 표준 점수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운 거야. 똑같아요. 응? 아니, 표준 점수가 뭐야? 그렇죠. 그걸로 대학 가죠. 쉽게 말해서 상대평가지. 내 위치를 알 수 있는 상대평가야. 그거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볼게. 이어도 되죠? 자, 정규 분포는 일단 얘는 찔끔찔끔 변화되는 거야. 변화 과정을 잠시 보시면요. 수많은 애들에 대한 성적 조사를 했더니만 몇 점짜리, 몇 점짜리, 몇 점짜리, 몇 점짜리 겁나 많을 거 아니야? 몇 점짜리 뭐 띵띵띵띵띵띵 돼가지고 막 이를 계산을 했대. 응? 이런 식으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촘촘하게 정리를 해왔더니만 얘가 어떤 식으로 분포를 가죠? 이렇게 분포가 되더래. 이렇게 됐다고 치자. 오케이? 평균이 뭐 50점 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저 아래 점수 애들이 좀 많이 분포가 돼 있었대. 그래서 그랬을 때 나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몇 점으로 줬지? 내가 궁금한 건 여기라고 치자. 여기 어딘가? 30점에서 50점이라고 칠게요. 알지? 분포 상태를 보면 그냥 60에서 70이라고 할게. 아니 60에서 70의 분포 상태. 명수가 되는 것이 60에서 70에 해당되는 학생 수야. 그런데 여기 표랑 여기 표의 공통점은 뭐냐면 밑에 간격이 균등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얘네 둘 다 아래쪽에 간격이 일정해. 그러니까 여기 빵점, 10점 여기가 다 똑같단 말이야. 빵, 10, 20, 30, 땡땡땡 100까지 딱 끊기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나는 이제부터 뭘 하겠습니까? 하냐면 얘를 갖다가 기준을 하나 만들 거야. 어떤 기준을 만들 거냐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평균을 그냥 요거로 잡을게. 편하게. 평균을 내가 60이라고 딱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이 60이라네. 평균이 60이야. 그러면 난 이 그래프를 어떻게 진행을 시킬 거냐면 얘를 평균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다시 만들 거야. 평균 60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의 형태를 대칭성 띄게 만들 거야. 이렇게. 어거지로. 알았니? 그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놈에 대한 60에서 70 사이의 면적을 딱 잡겠습니다거든. 자, 여기에도 60, 70의 과정이 있을 거고 여기도 60, 70 있을 거고 여기도 60, 70 있을 거야. 그런데 생각 잘해봐. 너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50에서 60 애들 대빵 많지. 맞죠? 50에서 60 애들보다 저쪽에 가면 여기 가면 90에서 100점짜리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간격 균등이라고 했어. 여기는 일정한 간격에서 명수 찍고 쭉쭉쭉쭉 그린 걸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런데 여기는 인원이 작지. 인원이 작고 여기는 인원이 많아. 됐어? 그러면 여기도 봐도 똑같은 걸로 볼까? 여기 야, 누가 인원이 더 많은 거야? 빵에서 10이랑 90에서 100은 빵에서 10 인원이 더 많지. 그런데 선생님은 여기에서는 그냥 선생님이 균등 간격으로 분배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인원수가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잡냐면 여기가 빵이면 한 이쯤을 10으로 잡는 거야. 이렇게를. 그럼 여기에서는 90이 여기고 100이 여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즉 얘네는 바닥이 균등 분배가 아니야. 알았어? 그냥 나는 넓이, 면적을 똑같게 만드는 게 핵심이야. 면적이 뭐라 그랬어?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이 면적과 이 면적에 대한 면적이 같게 만드는 거야. 일단 왜? 기준점을 두면 내 목표, 내 목표가 아니라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거든. 왜?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60에서 70점 사이를 가진 애야. 그럼 나는 그냥 이 그림을 보면 판단이 굉장히 힘든데 얘를 딱 보면 내가 판단이 쓰지. 뭐라고 생각해? 아, 평균보다 좀 더 잘 나가는 애가 되는 거야.
왜? 가운데가 뭐니까? 평균이니까. 얘가 평균선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랬을 때 이 그래프를 갖다가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정규분포라고 한다. 정규분포. 얘가 정규분포야. 정규분포는 뭘 기점으로 둔다? 평균 기준으로 잡습니다. 평균은 정 가운데다가 해서 떨어진 정도는 뭘 기준으로 잡는다? 면적이 똑같아지게 잡는 거야. 이 형태라. 그래서 여기서 빵에서 10 면적은 90에서 100 면적이랑 어때? 달라. 얘가 더 크니까 얘는 대칭성 띠니까 분명히 빵과 10은 90과 100이야. 얼마나 여기 웬 10이니? 90과 100. 여기랑 여기는 대칭성 뛸 것 같지만 대칭성 뛰는 게 아니라 면적이 똑같아야 되니까 얘는 넓어지고 얘는 좁아지는 거야. 오케이? 여기랑 이제 여기가 면적이 똑같은 거지. 그죠? 이런 식의 관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할까요? 그러면 두 번째 연습 좀 할까요? 정규분포 함수, 즉 정규분포 그래프의 특징은 이항분포 배웠어. 그리고 지금 하는 게 뭐야? 정규분포야. 얘 특징이 뭐냐면 얘 특징은 이렇게 일단 정규분포는 라지 n으로 표현을 해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야. 노멀. 그래서 얘를 쓰는데 여기는 뭐라고 쓰냐면 마찬가지. 뭐라고 쓴다? 똑같아. 앞에는 뭐? 평균 M, 뒤에는 분산,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쓴다. 헷갈리는 사람들은 적어놔. 평균이고 얘 시그마 제곱은 뭐야?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야. 분산. 자, 얘를 그래프화 시키면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대칭성 띠게 쭉 그려지고요. 가운데가 누구라고? 평균이라고.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 우리 왜 기울기가 증가 하다가 어느 순간 감소하다가 증가로 딱 바뀌는 그 시점 있지. 결국 우린 뭐라고 배웠지? 변곡점이라고 배웠지. 변곡점. 그 부분이 M 플러스 시그마, 여기 M 마이너스 시그마.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 알았니? 그런데 이런 과정을 갖습니다 라는 뜻만 기억하고 계시면 얘 이거 외운 거 아니야? 자, 그럼 얘 갖다가 분석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A반은 정규 분포가 이렇게 돼. 평균이 70이야. 평균이 70이고 얘는 10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B의 반은 정규 분포가 평균 마찬가지 70점이고 얘는 20제곱이더래. 자, 차이점 잘 봐. 얘 색깔을 구겨 진짜. 얘 파란색, 여기는 노란색이라고 잡을게요. 선생님, 얘네 둘 갖다가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굉장히 눈으로 쉽게 판단이 돼. 둘 다의 뭐는 똑같아? 70점이라는 평균 똑같아요. 그런데 잘 봐. 얘네들은 뭐가 다르냐면 분산, 즉 표준 편차값이 달라. 표준 편차가 위에 거 표준 편차는 시그마야. 얘 표준 편차는 얼마? 10이고 얘 표준 편차는 20이야.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평균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가까워져. 표준 편차는 기준이 되는 평균에 대해서 떨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화시킨 거니까 클수록 어떻게 돼? 멀리 분포하는 거야. 얘 크지? 얘는 작잖아. 작다는 건 뭐 평균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파란색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여기 밀집되어 있어. 여기 기준으로. 그런데 노란색 B반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거야. 얘가 B반이고 얘가 A반이야.
야, 겁나 쉬운 문제들은 이거 그냥 말로 분석하는 객관식 문제도 출제돼. 자, 얘 보시면 자랑. 선생님이 말로 분석 좀 해보자. 자, 선생님이 끄트매기 애들 딱 잡아놨어. 끄트매기. 여기는 어떤 애들이야? 공부 잘하는 애들이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누가 많아? 몇 반에 많아? 왜? 면적이 뭐야? 면적이 확률이고 확률을 두 반의 전체 인원수가 똑같다라는 가정하에서 뭘 보면 돼? 면적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야? 명수 자체를 의미하겠지. 따라서 뭐야? B반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많은 거지. 마찬가지 공부 못하는 애들도 뭐가 많아? B반이 더 많은 거야. 맞죠? 공부 못하는 애들도 B반이 더 많지. 하지만 얘네는 균등분배인 거고 A는 뭐 하는 거야? 정말 못하는 애들도 별로 없고 정말 잘하는 애들도 별로 없지만 다 고만고만한 애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래프 분석도 하실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정규 분포는 어디에서도 주로 쓰이냐면 얘는 그냥 듣고 넘어가. 너네 IQ 있지? IQ도 정규 분포야. IQ가 정규 분포인데 IQ에 대한 정규 분포는 뭘 하냐면 100,16에 대한 제곱까지요. 이게 뭐야? 평균이 몇입니다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00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7번. 예를 들면 여긴 100이지. 맞아? IQ. 실제 얘기하는 거야. 실제. IQ가 100 기준으로 여기가 얼마야? 플러스 16이니까 116이지. 마이너스 16이니까 얼마야? 84지. 이 사이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상화라고 얘기를 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정상화라고 해. 얘가 지금 시그마야? 그럼 선생님이 여기 쓴 게 100 플러스 시그마고 100 플러스 시그마 16이지 지금? 그리고 요쯤 와서 100 플러스 2시그마라는 곳이 존재해. 그리고 여기 그럼 100 플러스 2시그마 100 플러스 시그마에서부터 100 플러스 2시그마 사이는 조금 똘똘한 놈. 여기는 엄청 똘똘하네. 얘는 일반적인 케이스. 알았어? 그리고 여기는 조금 부족하네. 학습 부진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애들은 뭐? 지나가던 개랑 대화되는 애들. 이런 거 있잖아. 막 지저대면 막 이러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과정이야. 아니? 실생활의 주목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자, 이것을 통해서 자, 이제 중요한 거. 얘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진짜 이걸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베이스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뭘 비교하고자 하는 거냐면 야, 표준 방금 한 게 정규 분포였지 이번엔 표준 정규 분포일 거야. 표준 정규 분포. 자, 첫 번째 왜 이 땅을 만들어내냐면 일단 평균도 그렇고 분산도 그렇고 표준 편차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정규 분포의 표준화 작업이라고 하거든. 정규 분포를 표준화 작업을 시키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건 다 목적이 뭐냐면 뭘 하기 위해서야? 너네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있잖아. 비교. 그죠?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비교. 그러니까 얘는 두 집단 이상을 뭐 하기 위해서?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 얘는 어마어마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장점. 뭐냐면 바로 확률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확률 계산에 대한 편리성 때문에. 확률 계산의 편리성. 왜 편하냐면 선생님이 방금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게 이런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 처음에 선생님이 예제 하나 들어드린 게 이런 거였어. 이런 거고 2차 함수, 위로방산 2차 함수 문제에서 선생님이 제한면은 얼마에서 얼마 줬어? 마이너스 1에서 1을 줬더니 그걸
이 통짜배기를 뭘로 잡습니다? 넓이 1로 잡았을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확률 얼마니라고 하면 그냥 뭐 전체를 1로 잡았을 때 얘의 적분값, 면적이 결국 확률이라고 그랬잖냐. 그런데 문제는 뭐에서 발생되냐면 우리가 얘는 예쁜 그래프니까 단 함수니까 뭘 할 수 있어? 적분을 계산할 수 있었던 거지만 우리 아까처럼 그래프가 막 요따구로 그려지고 뭐 이따구로 그려지고 하면 얘는 관계식 자체를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치? 관계식이 복잡하게 나와도 계산 자체, 적분 자체를 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대단하신 분들, 수학자 분들께서 뭘 만들어놨냐면 미리 너의 제곱근표, 상용 로그표 같은 것처럼 뭘 만들어놨어? 표준 정규분포 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정규분포 표. 그걸 이제 교재 제일 뒷부분에 보면 다 표가 있거든. 그 표를 읽는 방법은 굳이 중요하지 않아. 굉장히 간단하거든. 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수원에서도 배웠죠? 수원에서 뭐 배웠어? 상용 로그 표 읽는 방법 배웠잖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그냥 얘는 딱 보면 딱 보여. 그냥 뭐냐면 확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는 몇 이렇게 나와. 오케이? 그리고 확률 표시는 보통 우리는 뭐라고 해? 3분의 1 예를 들어서 5분의 2 이렇게 표시했다고 치자. 확률이 5분의 1이래. 그런데 우리 지금 계산하는 확률은 뭘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비교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그럼 5분의 2가 아니라 이제 뭐라고 표시하는 거야? 비교 목적이 되면 뭐라고 표시해야 돼? 야 5분의 2하고 4분의 3하고 누가 커? 이렇게 하면 뭐 해야 돼? 통분해가지고 같게 만들어놓고 비교해야 되잖아. 엄청 불편하지. 그러니까 애초에 뭘 내놓고 계산하는 거야? 소수화시켜놓는 거지. 그치? 5분의 1을 뭐라고 그냥 표시해? 0.4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됐어? 그런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봐봐. 그래서 목적은 이런 거야. 어떤 반이랑 어떤 두 개의 반이 있는데 한 반은 평균이 70이야. 또 한 반은 평균이 80이야. 오케이? 70점이고 80점인 걸 비교를 하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70도 가운데를 빵으로 만드는 거야. 80도 가운데 볼록 튀어나온 가운데를 빵으로 만드는 거야. 그 작업을 거친 게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 거야. 정규 분포를 가운데 평균을 뭘로 맞추자? 0으로 맞춘 표준화 작업을 시키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보죠. 자, 얘를 변화되는 과정을 보시면 이런 거야. 일단 정규 분포 곡선은 여기가 얼마라고? m이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m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시하기로 했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가 이제 뭐라고? 얘가 정규 분포야. 쉬워. 응? 잘 들어봐. 공식 있거든? 공식 겁나 쉬워. 공식 딱 하나만 외우면 돼. 자, 보세요. 나는 이걸 어떻게 만들겠다고?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이렇게 만들겠다. 전체를 똑같이 그리면 돼. 전체를 평행 이동을 하는 거야. 난 얘를 뭘로 만들 거야? 0으로 만들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하나만 잡아볼게 선생님이. 여기 어떤 x라는 게 있었어. 몇 점 이렇게 확률 변수 x가 있었는데 그럼 그 x는 뭘로 바뀌게? 그렇지. x-m으로 바뀌겠지. 난 전체를 이동시키는 거 하면 돼. 전체를 빵 지점으로 딱 이동을 시켜놨어. 그래서 그랬을 때 이거 봐봐. 야 이거에 대한 면적이랑 이거에 대한 면적은 어떻겠어? 면적이 똑같습니다. 야. 오케이? 면적 똑같은데 우리가 이걸 이제 뭘 할 거냐면 최종적으로 자, 이거 뭐 점수도 뭐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지 말고 바로 일단 이런 정리 먼저 할게요. 야 얘는 그러면 정규 분포로 정리를 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평균을 뭐로 잡은 거야? 평균을 0으로 맞춘 거지. 평균 0으로 맞춘 거고 잘 봐. 얘는 평균에 대해서 떨어진 정도가 얘랑 얘는 어때? m에 대해서 떨어진 정도나 빵이라는 평균에 대해서 떨어진 정도. 평균 값은 다르지만 평균의 선에 대해서 떨어진 분포 상태가 어때? 똑같지. 그러면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어때?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겠어? 얘도 마찬가지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평균은 좋다 이거야. 평균은 0으로 맞추겠습니다야. 그런데 난 이 별량 자체를 뭘로 하겠냐면 별량을 표준편차로 나눌 겁니다. 즉 보세요. 시그마분의 x-m이라고 정의할 거예요. 얘 값을. 오케이? 전부 다를 시그마로 나눌 거야. 표준편차로 나누면 이런 것만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그 그래프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얘보다 좀 더 뾰족한 놈이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안쪽으로 더 들어온 거란 말이지. 나눴으니까 안쪽으로 더 들어오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면적과 이 면적은 얘네 면적은 써볼게. 여기 S1 여기 S2 여기 면적 S3라고 보면 결국에 S1과 S2와 S3는 면적이 다 똑같은 게 기본 타이틀이야. 틀이 되는 거야. 면적을 다 똑같게 만들면서 이따로 정리하겠습니다. 고 여기가 바로 공식입니다. 얘가 Z라고 하는 표준화 변수. 오케이? 라고 하거든. 얘를 이 형태의 기본 틀 이걸 보고 우리는 바로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본 적 없어? TV 같은데 예능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 뭔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막 해보면 뭔가 뭐 실험 카메라 이런 걸 해보면 어떤 질문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공통적인 반응을 보여. 그런데 꼭 사이코 같은 애들이 있지. 이상한 짓거리 하는 애들. 그런 게 뭐가 되는 거야? 이쪽 사이드 애들이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누군 이래. 이런 거야. 그걸 그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도 써요? 선생님 이게 공식이라고 그랬어요. 유일한 공식 뭐라고? 표준화 변수라고. 별량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편차. 너네 표준점수 계산이 이거야. 그래서 표준점수 계산한 게 내 원점수에서 수학 점수라고 치면 내가 수리 점수를 만약에 90점 맞았어. 그러면 90점에서 평균 빼고 거기에다가 실제 이번 수능 수학 성적의 표준편차 값을 나눠. 거기다가 곱하기 20에 플러스 100 한 게 표준 점수라고 하거든. 아무튼 그래요. 그럼 이제 고2 되면 더 집중적으로 많이 자세하게 알게 될 거니까. 자, 문제 통해서 봅시다. 자, 어떤 학생이 수학 점수는 수학에 대한 정규 분포가 이렇게 됐대요. 수학에 대한 정규 분포는 80에 10제곱이고 그 다음에 영어는 평균이 70, 60으로 잡아요. 떨어지니까. 자, 이렇게로 잡았어. 이번 수능에 수학은 이렇고 영어는 이렇게 하고 치자. 오케이? 그랬어. 수능이라고 하지 말자. 인원을 너무 크게 만들어. 이 분의 구에 대한 병시대회 같은 걸 했다고 쳐.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과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요 밑에 게 표준편차다. 오케이?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얘네 둘에 대한 분석을 하겠어. 할 건데, 자, 얘부터 보자. 얘는 정규 분포를 그리면, 정규 분포는 이것이 여기가 얼마? 80이지. 됐습니까? 8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60이야. 됐습니까? 실제로 얘가 좀 더 통통해야 되는 거 맞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얘네들의 점수를 몇 점이라고 볼까? 내가 시험을 봤는데 나는 90점을 맞았고 80점을 맞았다라고 치자. 오케이? 90점, 80점이 내가 본 시험의 성적인 거야. 그랬을 때 내 위치를 알고 싶은 거야. 내가 어느 정도 봤는지. 됐습니까? 자, 보세요. 얘네 둘 다 각각을 선생님이 표준화 작업을 거칠게요. 선생님 공간이 부족해서 옆으로 빼는 걸 갖다 드릴게. 자, 표준화 작업이라는 게 이 뜻이야. 그리고 여기를 얼마로 잡겠습니다? 빵이라고 잡겠습니다. 그래서 빵이라고 잡고 90이라고 잡은 그놈을 표준화 작업을 거치는 거야. 계산 어떻게 하면 된다고? 별량 90에 마이너스 평균 나눈 게 얼마? 누구로 나눈다고? 밑에 있는 놈으로 나누는 거야. 밑에 있는 놈이야. 조심해. 가끔 문제에서 여기에 100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100 나오면 100이 아니라 10으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4 나오면 뭐로 나누는 거야? 2로 나누는 거야. 3 나오면 루트 3으로 나누는 거고. 됐지? 그러면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니까 10으로 나눴어. 얼마야? 얘가 1이네. 되니?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대한 이 값을 계산해 보잖냐? 얘가 바로 뭐냐면 P 문제 조건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가 나와. 이게 문제 조건에 있을 거야. 아니면 그 표를 내리면 되는 거야.